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이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산구에 위치한 이촌 한강맨션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명일동 3위거리 2차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명일동 3위거리 2차는 지난 83년 12월에 준공한 2400세대의 대단지, 그리고 5호선 명일역 역세권으로 재건축이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하겠는데요. 3위거리 2차는 어떤 아파트 단지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명일동 3위거리 2차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5호선 명일역이 되겠고요. 이쪽은 5호선 고덕역이 되겠습니다. 3위거리 2차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일역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쪽 동에 사시는 분들은 고덕역도 이렇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에 고명초등학교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거주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성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3위거리 2차 입지가 되겠고요. 여기가 명일역, 이쪽이 고덕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레미안 솔베뉴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3위거리 1차를 재건축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녹지 공간도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배재학군, 한영학군, 그리고 명일여고 등 주변에 우수하고 풍부한 그런 학교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아주 거주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일 3위거리 2차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 연월은 지난 8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37년차 구축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는 총 18개 동의 2400세대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12층에서 15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평형은 18평에서 45평까지 6개 평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용적률은 171.6%, 건폐율은 14.3%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0.95대, 그리고 난방은 중앙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관 구조는 동에 따라서 복도식과 계단식 혼합으로 보시면 되고요. 건설사는 삼익주택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3위거리 2차에 대한 평형별 세대수와 대지 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18평은 복도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세대수는 270세대, 그리고 대지 지분은 8.82평이 되겠습니다. 23평은 복도식이고요. 세대수는 495세대, 대지 지분은 11.26평, 그리고 27평은 복도식이고 세대수는 663세대, 그리고 대지 지분은 13.74평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30평형은 계단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세대수는 552세대, 그리고 대지 지분은 17.42평, 그리고 38평은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타입 모두 계단식으로 이루어졌고 세대수는 합해서 360세대, 그리고 대지 지분을 보면 한 타입은 22.1평, 그리고 또 한 타입은 27.04평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마지막으로 45평을 보면은 계단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세대수는 60세대, 대지 지분을 보면 32.22평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일 3위거리 2차에 대한 시세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가인데요. 최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등록된 실거래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평은 7억 9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는 금년 2월 28일 날 13층에서 나온 그런 거래 내역이고요. 23평은 8억 2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는 3월 20일 날 거래가 됐네요. 얼마 안 된 그런 거래건이 되겠고요. 9층에서 거래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27평은 9억 5,500만 원까지 거래가 됐고 이 거래도 금년 1월 3일 날 10층에서 거래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30평은 11억 9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고 지난 1월 18일 날 7층에서 나온 그런 거래 내역이 되겠습니다. 38평은 14억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도 금년 1월 14일 날 4층에서 거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5평은 최근에는 거래 내역이 없어서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최근 거래는 됐지만은 아직까지 실거래가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런 매매건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가를 보시면은 18평은 7억 7천에서 8억 원 내외로, 그리고 23평은 8억 5천에서 9억 원,
27평은 10억 원 내외로 이렇게 호가가 형성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30평은 11억 5천에서 12억 원, 38평은 14억 원에서 14억 5천만 원 내외로 이렇게 호가가 형성이 돼 있네요. 그리고 45평을 보면 최근에 거래된 실적은 없지만은 호가는 16억 원에서 16억 5천만 원 내외로 이렇게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명일 3위끌인 2차에 대한 전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8평은 2억 3천만 원 내외, 23평은 2억 7천만 원 내외, 그리고 27평은 3억 5천만 원 내외로 이렇게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0평은 4억에서 4억 3천만 원 내외, 38평은 4억 5천에서 5억 원 내외, 그리고 마지막으로 45평은 5억 7천만 원 내외로 전세가가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위끌인 2차 주변 단지와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해볼 단지들은 레미안 솔베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그리고 프라이어 팰리스에 대해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릴 가격도 실거래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평인데요. 3위끌인 2차는 25평이 없습니다. 따라서 3위끌인 2차는 23평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3위끌인 2차는 8억 2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솔베뉴는 11억 4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네요. 그 다음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는 11억 7,500만 원, 프라이어 팰리스는 8억 9,900만 원까지 이렇게 거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3평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위끌이는 33평이 없습니다. 따라서 3위끌이는 30평으로 비교를 한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3위끌인 2차는 11억 9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솔베뉴는 12억 3천만 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는 14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프라이어 팰리스는 10억 4,500만 원까지 거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에 있어서는 25평, 33평 모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가장 높게 그렇게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 단지별 준공연호를 보시겠습니다. 3위끌인 2차는 83년 12월, 그리고 레미안 솔베뉴는 작년 6월이 되겠네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는 201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어 팰리스가 2007년 7월이고요. 그리고 단지 규모를 비교해보면 3위끌인 2차가 18개 동 2,400세대고요. 레미안 솔베뉴는 13개 동 1,900세대, 그리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51개 동에 3,658세대, 마지막으로 프라이어 팰리스가 22개 동 1,622세대의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최근 거래가 없어서 실거래가 등록이 아주 오래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현재 시세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용면적 54.81제곱미터의 기본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발코니가 아주 넓고 시원하게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오른쪽에 전용면적 66.87제곱미터의 기본형을 보시겠습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도 이렇게 배치가 됐고 거실과 주방도 아주 넓게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다음은 전용면적 84.75제곱미터의 기본형을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거실과 주방도 넓게 배치가 됐고 발코니도 침실 양쪽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전용면적 107.56제곱미터의 기본형을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3베이 구조로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공간 활용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일 3위끌인 2차에 대한 장점과 경쟁력을 알아본 다음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들을 알아보면 첫째로 재건축이 기대되는 그런 단지인데요. 특히 대지 지분이 많아서 재건축 사업성이 아주 유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추진 단계를 보면은 정밀 안전진단 추후 통과 조건으로 추진의 설립이 승인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재건축 추진위원장 해임 등 여러 가지 잡음으로 인해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품화 그리고 학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지 내에 고명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 명일중, 배재학군, 한영학군 등 우수하고 풍부한 이런 학교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호선 명일역 고덕역 역세권이고요. 9호선 연장 시에는 고덕역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8개 동 2,400세대의 대규모 단지고요. 단지 전 지역이 평지로 이루어진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병원, 학원, 영화관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고요. 단지 내의 아름다운 조경과 쾌적한 환경도 3위 끓은 2차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변 단지들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로서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일동 3위 끓인 2차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명일 3위 끓인 2차는 37년차 구축이지만 대규모 단지로서 재건축이 기대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또한 역세권, 학세권 등 장점이 많고 경쟁력이 강한 그런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인 그런 단지로서 그동안 가격도 급등세를 보였지요.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사태와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에 맞물리면서 거래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다소 잡음이 들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은 이 정도 입지에 장점들이 많은 단지라면 앞으로도 가격이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까지는 넘어야 할 그런 산들이 많고 시간도 필요하겠지만은 재건축 확정 시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매수 대기자분들은 지금 코로나와 정부 정책 등으로 약간 주춤한 시기를 이용해서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한 단계씩 절차가 통과할 때마다 가격도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어느 단계에서 진입할지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좀 불안하시다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진입 시기를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일 3위 끓인 2차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덕 센트럴 라이파크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